자, 이번 시간은 50페이지 등록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양가로 1번 두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요건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에서는 중개사무소를 할 수 없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고요. 또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무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건축법상 기준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판매시설입니다. 따라서 판매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1종 건생, 2종 건생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며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5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오지 선다형이기 때문에 5개가 중요하고요. 다만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에 보면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가 어떤 게 있는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5개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시험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한명 합자회사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면 회사 중개법인이 가능하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자본금 7천만 원인 주식회사도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법 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법명은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중개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되었습니다. 중개업 외에도 법 제14조에 보면은 6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알선,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주택상가 분양대행, 주택상가 관리대행, 개발에 관한 상담,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등 6가지 업무는 겸업해도 된다. 따라서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다.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하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대표자를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입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임원이 최소한 1명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임원이 1명은 더 있어야 된다.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된다.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만약에 대표이사 1명, 나머지 1명의 임원이 더 있다면 총 임원이 2명이라면 이 중에서 자격증 있는 임원은 몇 명이어야 할까요?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나머지 1명의 3분의 1인데 사람을 3분의 1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명 모두 다 공인중개사. 따라서 최소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2명 이상은 되어야만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는데 주식회사에서는 임원이고요. 1명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임원이나 사원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라고 했는데, 자, 모든 임원,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네 번째는 모든 임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 또는 사원, 앞으로 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1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임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법에서는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을 보면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임원의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X입니다.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다고 했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의 사무소 똑같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요.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 승인 또는 사용 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가. 이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을 만족시켜야 되므로 사실상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사실상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다. 자, 51페이지 양가로 2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특수법인들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기역에 5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지역 농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중앙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신탁업자, 그리고 리얼의 산업단지 관리기관, 미염의 지역산림조합, 비업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는데 이게 특별법, 즉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인데 이 경우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그러나 이러한 특수법인들은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수법인은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특수법인도 예를 들면 분사무소 설치 개수 이런 것들은 일반 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동그라미 2번 등록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법인 중에서는 신탁업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합니다. 나머지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 지문에 나올 확률은 희박하지만 특수법인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면 맞아요. 원칙은 등록을 해야 되지만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역농협,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자본시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등록의 기속재량이다. 즉 등록은 5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다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행위다. 옛날 1999년 7월 1일이 되기 전에는 허가제였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나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하는 경우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등록 신청하면 등록 당연히 안 해주겠죠. 동그라미 2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역시 등록해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도 등록 안 해줄 것이고요. 4번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가 등록 신청을 한번 해보니까 저기 재산세, 지방세과에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세 안 내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만약에 재산세를 안 낸다든가 하면은 등록 인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 빼고는 무조건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메뉴에 있는 표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문서로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한다고 했죠.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중개인, 다시 말하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한번 폐업을 하면 영원히 다시는 신규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양가로 2번 등록관청은 제출된 서류와 본적지 신원 조회, 협회 전산망을 조회하여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의 효력은 등록을 한 후부터 발생되고 이에 따라 개업공개사가 되지만 등록 통지받은 개업공개사라도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중개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등록 절차를 보면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한 후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 출제됐는데 등록 신청을 하자마자 이때 곧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입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 처분을 받았을 때 개업공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되기 전에 미리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입니다.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은 아닙니다. 비록 등록증을 교부받아서 개시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정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장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있지만 등록 처분 통지를 받은 이상 무등록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지서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지만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나서 등록증 교부 전에 업무해도 무등록은 아니다. 자, 그래서 53페이지 맨 밑에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고 했죠. 보정 설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입니다. 예, 등록증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대장이나 등록증 교부대장은 모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사항 등의 통보인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 6가지입니다. 우리 교재 54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데 첫 번째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사무소 이전 신고, 4번 휴폐업 신고,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6번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동그라미 6번 밑줄 치십시오. 등록 취소, 업무 정지만 통보되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기 때문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됐는지 자격 취소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보할 수가 없죠. 양가로 4번 업무 개시 시기. 업무 개시 시기는 등록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 시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되고요. 업무 개시를 안 하려면은 휴업 신고라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휴업 신고도 하지 않고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월 초과하여 무단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는 6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양가로 5번 등록의 효력 상실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해산,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업 신고, 네 번째 등록 취소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게 56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이 있는데 자,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55페이지에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그 유형이 있는데 양가로 1번 유형이 바로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원초적 무등록. 예를 들면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하면 태생적 원초적 무등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발적 무등록이 뭐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등록 효력 상실되는 게 있었습니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 되겠습니다. 이 후발적 무등록이나 원초적, 태생적, 처음부터 무등록이나 전부 다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이 무등록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무등록자가 두 사람을 소개시켰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 간의 거래 계약, 즉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다. 유효. 단지 무등록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그건 받아도 상관이 없다. 다만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56페이지 지금 밑에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55페이지 이중등록 6번 이중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첫 번째, 이중 등록이 있고, 두 번째, 이중 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중 사무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중사무소와 모든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은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소공, 개공이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임취 사유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자격 정지 사유다.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파라솔, 천막 등도 이중사무소와 모든 처벌 규정이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는데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이중직업. 개인은 식당을 해도 되고요. 담배 소매업을 해도 됩니다. 다만 중개법인의 경우입니다.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가지만 할 수 있다. 주택, 상가,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그 다음에 도배이사업체 소개, 그 다음에 주택상가 분양대행,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만 할 수 있고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3개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병과라는 말은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중등록을 하면 등록도 취소하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5페이지 이중 등록 등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은 57페이지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입니다. 57페이지 문제입니다.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를 확보할 것 했는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100제곱미터 이상일 필요 없고요.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건생에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X입니다.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고요. 실무교육은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입니다. 따라서 예방교육 틀렸고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예, 그렇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가능합니다. 4번입니다.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하면 X죠.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2분의 1이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 법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법 10조를 보니까 법 10조에 보니까 1항에 보니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즉,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미성년자 등에 해당되면 개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12번 밑에 보면은 12번까지를 12호라고 부르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2항이라고 하는데 제1항 1호 내지 11호, 여기서 내지라는 말은 부터까지를 말합니다.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자, 이 말은 이 결격사유 12가지에 해당되면 개업도 할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다. 즉 미성년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만 19세가 될 때까지. 따라서 이 결격사유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이므로 취직을 하거나 개업은 안 되지만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3항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앞으로 이 개업공개사 등이 제1항 제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간에 조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옛날에 없었는데 없을 때도 당연히 조회했습니다. 즉 7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본적지 신원조회를 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가공하려면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되죠. 또는 그래서 이제 이 명문 규정으로 신설된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
즉 사장도 될 수 없고 직원도 될 수 없는 게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중개보조는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데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 5번이 나오는데 미리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개업법제 10조 결격사유 하나만 알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것들을 미리 예습을 하면 법제 12조 법제 12조 이중소속 몇 조인지는 뭐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이게 법조문을 찾아보려면 법제처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아서 공인중개사법 제10조를 찾아보면 되겠죠.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조 2항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중소속은 사장도 이중소속하면 안 되고 직원도 이중소속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법 제29조 제2항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 그래서 비밀준수는 사장도 비밀 지켜야 되지만 직원들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 제33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직원들도 하면 안 되고 사장도 금지행위 하면 안 됩니다. 금지행위가 뭐 투기조장 등이 있습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걸치게 하는 행위. 다음에 이거 다 예습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하나만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법 제34조의 2에 보면 거래사고 예방교육도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걸 말할 뿐이고 원칙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구체적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